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분석과 창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단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거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자, 분석이라는 거는 해석, 해설, 아니면 비평,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이라는 거는 저를 비롯해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 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 뭐 예술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넓은 범위에서는 다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자, 근데 저 같은 예술가들에게 이 분석과 창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분석이라는 거는 누구나 합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꼭 예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당을 가서 밥을 먹고 이게 맛있냐, 맛이 없냐, 비평을 합니다. 사람을 봐도 사람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뭐 스포츠를 보더라도 나는 저 세계적인 선수의 반의 반도 못 뛰지만 그 사람들이 잘 뛰네 못 뛰네를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몸치인데 엄청난 몸치임에도 그 춤을 잘 추고 못 추는 거는 보고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약간의 실수 이런 것도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석이라는 게 창작보다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석, 비평,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창작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죠. 저는 아주 옛날부터 세상을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분석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그림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축구를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그걸 축구를 잘하는 걸로 연결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구 선수, 프로 선수 정도 되면은 그게 연결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뭐 음악이나 미술 여러 가지 비평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평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면 이 사람이 거기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막상 창작을 시켜보면은 비평을 잘하는 것과 창작을 잘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뭐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도 잘할까 해서 시켜보면은 비판을 잘하는 것과 정치를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현대의 시대에 와서 분석, 해석, 비평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직업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분석이나 해설, 비평에 대해서 더 이렇게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아주 조금 옛날 시대로 올라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해하기 쉽게 종교 얘기를 가져오게 된 건데 가장 고전적인 해석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써놔가지고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옛날에는 성경 한 권, 책 한 권을 가진다라는 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자, 책 한 권의 값이 어떻게 보면은 뭐 집 한 채 값일 수도 있고 엄청 비쌌습니다. 종이도 없었던 시절, 뭐 이렇게 가죽에다가 써야 됐고 인쇄술도 없었던 시절 직접 손으로 다 써야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종교와 해석, 해설자 이런 게 왜 필요했느냐? 자, 지금도 이제 불당을 가거나 뭐 교회를 가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은 앞에 있는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스님이나 앞에서 말로 합니다. 그죠? 원래 애초에도 뭐 그런 그 종교 서적 같은 것들이 말로 구전되어 온 게 많다고 했는데 말로 구전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책을 그냥 줄줄줄줄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많이 개정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 부분들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고전적인 옛날 시대를 이제 봤었을 때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누구나 책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고위층인 사람들. 자,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최고위층이 누구였나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종교인들, 군인들. 우리가 게임을 해봐도 종교인들이 가장 이렇게 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만큼 이제 고위층의 자제들이고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사실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책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중세 시대나 옛날에 유럽만 하더라도 다 같이 어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 교회를 통합을 하려고 했었을 때 다 이제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다 해석하는 게 다르고 말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성경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교황청 같은 데서 통합을 하고 이거랑 다르면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좀 심화되면은 요즘 뭐 그 부두교라는 것도 있죠. 부두교라는 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뭐 좀비를 만들어내는 사이비 종교쯤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그쪽 사람들한테는 정통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말이 점점점 조금씩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종교들도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의 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그거는 진행 중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 종교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사람들은 다 이제 쳐 죽일 죄인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좀 달리 해석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미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나쁜 짓을 저지르는 종교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이거 뭐 좀 제가 뭐 특정 종교를 비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술을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라서 언짢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가 하느님의 얘기에 가장 근접하고 가장 잘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거의 이제 월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맞다. 그래서 막 죄를 저지르고도 나는 이러한 신성한 사람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구교의 그런 월권들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신교가 태어나기도 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마치 우리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그 역사의 정답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하죠. 어떻게 보면 야, 역사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거를 해석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의 역사의 해석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 같은 데 빼고는 다양한 역사 교과서가 존재를 합니다. 해석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종교라는 것도 해석이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예 그게 신교와 구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사실 그것들의 많은 것들은 진짜로 해석이 달라졌다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나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해석이 달라져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도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거는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내가 지금 사회주의에 있는지 아니면은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독재자를 탈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의 현상은 PC주의이기 때문에 PC주의에 맞는 것들을 더 비평을 높게 해야 된다라고
할던지.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종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종교의 하나의 책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성경이라고 해봅시다. 성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경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 정도부터는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까 앞서 얘기했었던 성경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랐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제 하나의 걸로 이제 다 편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석들이 달라집니다. 같은 거를 놓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지금 시대의 예술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모나리자 하나를 놓고 그냥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이 모나리자 그림 하나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 자체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이것도 해석이 다르고 이것도 해석이 다르고 이것도 해석이 다르고 이것도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종교와 예술의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서양 미술사를 봤었을 때 예전에는 다 종교화였어요. 예술이라는 거는 바로 종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술이 아닌 겁니다. 그랬었죠? 실제로 거의 모든 예술들은 종교를 나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시대에 뭔가 해석을 하고 비평을 하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비평가인데 비평이라는 행위 자체에는 이 종교로 먹고 살던 사람들의 비평은 종교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술을 비평하는 것도 종교에서 비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석하고 뭔가를 비평하고 하는 거는 종교인 겁니다. 이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뭔가를 비평하고 뭔가가 맞다 하는 거는 김정은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하긴 하겠지만 김정은이 그건 아닌데요 이러면은 예, 바로 아우지탄강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평을 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 뿐입니다. 김정은이 저 예술품을 보고 저거는 아니다. 저 동물의 저 아오이탄광으로 보내라오 뭐 하면은 이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비평, 해석, 해설 모든 것의 주체는 김정은입니다. 하여튼 뭐 종교에서도 이 비평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 그리고 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비평을 한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자, 종교 예술 빼고는 이제 왕이나 귀족들을 그려주는 정도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왕이나 귀족들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야, 이건 내 얼굴 안 닮았잖아. 이 정도의 비평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뭔가 사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같은 거에 대한 비평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들밖에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예술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주체가 종교나 직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 이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그게 넘어가면서 물론 조금 그게 무슨 차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종교인들, 귀족들이 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의 세상이 됐지만 이제는 이제 신분이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의 다른 상인들이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평의 주체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비평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 중심이 아닌 나의 취향 중심으로 비평이 이제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뭐 더 얘기하자면 제가 몇 시간 떠들 수 있는데 네, 이 정도 맥락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건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아까 중세의 종교인들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더 급격하게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긴 하지만 유튜버라는 직업의 그 위험성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유명해지면은 공격을 막 엄청나게 받는다랄지. 사실 유튜버 뭐 한 명 한 명의 구독자들이 소중하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월권을 행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들의 간섭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게 어떻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할지 참 희한한 게 비평을 하게 되면은 비평가의 월권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월권 권력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앞서 다시 또 종교의 암흑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종교가 있고 성경이 있고 거기에 비평가가 있습니다. 비평가라는 거는 저는 종교인이라고 했죠. 왜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렵지? 근데 이거를 내가 해석을 하면은 이런 거야. 예, 라고 해주는 사람, 얘기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이거는 반대로 이제 시민들도 와서 물어봐요. 자, 지금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갑자기 가뭄이 들었는데 신부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 그렇군요. 역시 뭐 우리 신부님 뭐 대단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대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면은 이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엔 사람이란 욕심이 생기고 월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게 이 해석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 맘대로 자기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내듯이 뭐 실제적으로 옛날에 구교가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나중에 뜯어놓고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되는데 이거를 뭐 현대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어, 일반 뭐 그냥 대중들의 모두 비평화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 비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비평가로서 살아남고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게 되게 어렵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은 자 이제 본인이 심사위원도 되고 아니면 어디에서 자문이나 뭐 이렇게 고문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수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이 작가들 중에 좋은 작가를 골라내는 자기한테 이제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사람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면은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비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평론가들이 야 진짜 우리나라 작가들 작품들이 다 뭐 같다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작품 해가지고 돈 받고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처참하게 망했죠. 예 아무튼 그러다 보면은 하는 거죠. 야 이렇게 막 보면서 야 이 작가는 뭐야 뭐 이딴 걸 작품이라고 갖고 왔어 하면서 그리고 야 이게 뭐야 수준이 참 낮다 이렇게 또 비평을 하다 보면은 세계적인 작가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주 옛날에 뭐 고흐나 뭐 모네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들과 뭔가 자신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작가들이 한없이 하찮아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몇몇의 누군가를 비평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심사위원 자문 고문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카톡이 갑자기 울려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중들이 뭔가
월권, 그러니까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정당한 권리일 때도 있지만 월권일 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창작에 개입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 창작이 옳다, 그르다 라는 것까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평 막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난 이미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유명한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이런 감독들의 영화를 보고 게다가 그런 명 감독들의 작품을 보면서 비판까지 해내고 비평까지 뽑아내요. 저런 단점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만들면은 저런 단점을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되는 사람도 뭐 아주 극소수에 있겠지만 그래서 단점 보완의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미술 관련한 사업을 이제 계획이나 이런 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죄송하지만 한 90% 이상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라는 게 안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저한테 이게 기획서라고 볼 수 없는 걸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오픈 갤러리의 단점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은 내가 훨씬 잘하는 걸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드는 거죠. 자, 우리가 뭔가의 창작물을 봤을 때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의 그 장점이 어떻게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저 위치까지 아니면 저기까지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 사람의 단점, 아주 작은 단점을 꼬집어내면서 그 단점을 내가 보완하면은 나는 훨씬 더 대단한 걸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자, 제가 비평가라는 거를 따로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은 다시 비평가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은 비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가 스스로도 분석을 하고 있고 비평을 하고 있고 남의 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모두 다 비평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미. 모두 다 해석을 하고 있고. 자,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에 해석을 다는 게 이제 옛날에는 아주 소수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유튜브에 뭔가 영상을 창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 창작물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는 것도 사실은 다 비평인 겁니다. 좋다, 싫다, 저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자,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점 보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점을 얘기는 하지만 난 저 정도는 어차피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예술이 굉장히 쉽게 보이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던 나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것을 극복해내고 더 좋은 작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이라는 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그거는 창작물이 있고 그거를 해석을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마치 종교와 성경과 종교인이 존재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건데 여기다가 약간 조금 또 비약적인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성경을 만든 게 누구였냐? 신이 만들었잖아요. 신은 창조를 했고 네. 이거 좀 오글거리는 얘기긴 한데 작가는 창조를 합니다. 창작을 합니다. 창작을. 영화도 창작이고 네.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신은 세계를 만들었지만 작가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쓰면은 자, 신은 성경을 만들었고 자, 이거는 창조 작가는 작품을 만들었죠. 이것이 창작. 자, 그리고 이 성경과 작품이라는 거를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 될 수가 있고, 이 해석이라는 게 바로 비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좀 구조가 비슷하죠. 이게 완전히 대칭이 되고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러한 이 종교인이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신이 될 수는 없는데 이제 몇몇 사이비 분들은 직접 본인이 신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한 작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과 창작을 하는 것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연결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을 수는 모르겠지만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해석하고 해설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그것이 저는 비평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비평을 뭐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석도 잘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걸 창작과 연결을 시키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창작자는 비평을 아예 못해도 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비평, 분석, 해석, 해설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아마 대부분 제가 하는 얘기 두 번째 장에서는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네.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축구 좀 볼 줄 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축구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합니다. 예.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 호나우두처럼 뛸 수 있어. 이게 말로 설명이 된다면은 누구나 호나우두처럼 되겠죠. 네. 내가 분석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작품으로 이렇게 연결시켰다. G드래곤이 와서 야, 너 내 노래 좋아하니? 내 노래 해서 너 이 책 읽으면 너 나처럼 노래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겠죠. 세상에 그런 사기꾼 많잖아요. 야, 이 책만 읽으면은 너 나처럼 할 수 있어. 그건 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장에 얘기하는 얘기는 아마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네, 그래도 들으실 분이 있으면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